네, 오래 기다리셨죠? 트럼프 시대 주목받는 자산하면 가상자산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10만 9천 달러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관세 여파로 7만 달러대까지 주저앉았다가 요즘 다시 이제 9만 달러대 후반을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대안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아마 모두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철학과 견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앞에서 하신 분들이 워낙 암울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암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크게 오늘 아침부터. 제가 요 최근에는 제가 강연 중에 폭락하는 거 봐서도 강연 중에 오르는 거는 지금 몇 달 만에 봅니다. 그래서 좋냐고요? 사실 비트코인도 뭐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받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적인 생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적일 때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비트코인 지금 사시라라고 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눈빛들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때는 이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존경과 막 이런 눈빛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을 지금 사라, 오늘 당장 가서 사라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이런 것 때문에 거시경제가 막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길래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나 말은 듣지 말자. 노이즈다. 저는 트럼프 현상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근데 트럼프 현상에서 트럼프의 말과 글은 노이즈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현상은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는 노이즈입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 구조를 봐야 되겠죠. 홍신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른 분들보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순서를 막판에 뒤집었는데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또 마침 또 시간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무한정 끌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먼저 하고 시간이 나오면 뒤에를 하겠지만 제가 있는 한양대학교 화폐철학과는 비트코인 화폐철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인문대학에서 설치된 과인데요. 쇼트들 돌아다닌 거 보니까는 비트코인 화폐철학과가 비트코인 화폐철학관이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롱천리, 쇼천리 이런 거 검토하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상이 워낙에 이제 거시경제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과 관련이 있어서 비트코인 현상을 화폐 인문학으로 이제 관찰하는 거라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적 자문을 한다거나 조언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거시경제도 아시고 금융도 아시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짐 노저스나 홍신욱 박사님 같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취급을 하지 않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턱시도를 학문의 세계에서 턱시도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제 주류인데 주류들의 눈에는 비트코인이 아직도 기괴하고 언제 없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자산인 거죠. 약간 좀 불경스럽게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랑 홍춘욱 박사님의 여러 장면에서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앞이 아니라 꼭 뒤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홍 박사님 제 강의를 못 들으시는데요.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되는 날에서 강의에서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하고 나가셨어요. 그날도 비트코인이 6만을 뚫고 7만을 뚫고 8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된 날이거든요. 비트코인의 10년 차트인데요. 저도 마이크를 빼서 말씀드릴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사람들은 제가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그거는 국세청 때문에 제가 밝힐 수가 없고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언제 샀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때 샀습니다.
50만 원에 샀고요. 60만 원에 산 것도 있는데 40만 원에 산 게 있으니까 이제 50만 원이고 보이지도 않죠. 근데 사자마자 보이십니까? 사자마자 살짝 떨어졌어요. 50% 떨어졌어요. 50%. 그래가지고 1년 반 갑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지금은 뭐 사실 제가 어제 이게 차트를 바꾸면 또 이 준비하셨던 분들이 너무 힘드시겠지 해서 고민 살짝 하다가 어제 그제 계속 뉴스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차트가 바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안 바꾸길 잘했. 제가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꽤 된 자료죠. 근데 이렇게 꽤 된 자료를 이제 다시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이러는 건데 5만 달러라고 치고 저렇게 비트코인 그래프가 보이지만 사실 불변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저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300배거든요. 제가 300배인데 300배가 아니라 150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뒤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2배 가셨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거시경제하고 상관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생리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생적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은 홍춘욱 박사님이 말했던 금처럼 무슨 뭐 현금 캐시플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분석하듯이 뭐 퍼라든가 뭐 이렇게 풍부한 도구들을 적용할 수가 없죠. 제가 기성의 학자들, 특히 경제 금융 쪽에 있는 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공부해왔던 도구로다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아예 접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놀랍게도 인간들이 어떤 그런 집단 현상이기 때문에 이 달러 기준으로 이 자연수 정수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를 두들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그래프도 일주일 전에 제가 만들어서 드린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바로 7만 달러 돌파하고 8만 달러 그 주에 돌파하고 그다음에 한 달 안에 9만 달러 돌파해서 한 두어 달 사이에 이제 취임 직전까지 10만 달러를 넘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9만 달러를 오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다면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작년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고 한국 돈으로는 1억 원을 넘었는데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7만 달러였습니다. 7만 달러를 1년 내내 테스트했습니다. 7만 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달러 터치했다 떨어지고 터치했다 떨어지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7만 달러 지나갔고요. 8만 달러 테스트 없이 지나갔고 9만 달러 테스트 없이 지나가서 10만 달러 도착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짜가 없습니다. 다시 8만 달러 테스트를 지난 3달 동안 했어요. 그럼 이제 8만 달러 테스트는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9만 달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9만 달러 테스트를 8만 달러처럼 세게 할지 아니면 10만 달러로 대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10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만 달러, 10만 달러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참고로 비트코인이 1000달러를 도파할 무렵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와서 고생한 건데요. 비트코인에서 가장 긴 겨울이었습니다. 1000달러가. 만 달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투쟁이 만 달러 투쟁이에요. 3년 걸렸습니다. 완전 돌파하는데. 10만 달러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최소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해하셔가지고 10만 달러에서 2년을 가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원래 모습이라면 아마 10만, 11만, 12만, 13만, 14만, 15만 갔다가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져 하면서 다시 9만 달러로 떨어집니다. 예. 그런 일을 또 한 1, 2년 합니다. 얘가.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들 취해 있었던 작년 말에 제가 방송에서 저한테 10만 달러 돌파하냐라고 이제 여러 패널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파는 하는데 그 돌파가 아니라 터치는 하는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되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저는 아까 보여드렸죠.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많이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0만 원이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살 수 있었겠습니까? 50만 원인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1000개는 좀
우리 아내를 설득했으면 가능했었는데요. 우리 아내 설득이 안 돼갖고 어려웠죠. 근데 만약에 1년 전이었다면 비트코인이 10,000원대였습니다. 저 정도의 확신이었다면 저는 아마 한 10,000개 샀을 거예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때는 가능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팔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을 조사한 적 있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들은 30만 달러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평균 가격이 기대하는 게 30만 달러였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된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게 지금 10만 달러로 낮춰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덕분에 10만 달러 막 터치할 때마다 오래된 지갑들이 마구마구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다 지금 약간 지금 소강 상태죠. 지금 9만 달러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중국이 태도를 바꾸겠다라는 뉴스가 터져서 그런 겁니다. 소식통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중국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크립토에서는 중국이 이제 채굴 금지도 철회하겠다 뭐 이런 소식통의 뉴스만 가지고 오늘 벌써 9만 7천 뚫고 9만 8천 뚫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10만 뚫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10만 안 갔으면 9만 후반대에서 잘 버티는데 이러다 어설프게 10만 뚫면 또 고래 지갑들 움직여갖고 8만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사시면 되냐면 앞에 팔자 붙으면 사세요. 그럼 팔자 안 붙는 거 아니에요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도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제 로저스도 그렇고 우리 홍춘욱 박사님도 그렇고 되게 지금 자산 시장이 다 비관적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약달러라서 그렇죠. 비트코인도 결국은 같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낙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10만 달러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10만 달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비트코인의 고점은 제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비트코인을 한다는 건 제 주변 지인들은 다 알아요. 11년 됐으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보러 오기가 좀 뭐하면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뭐를 저한테 제가 통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 반반씩 다 뭐라 그러면 그 다음 날 폭락을 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까지 사람들이 몰려서 뭔가를 물어본다. 그럼 사람들이 이 가상자산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라고 떠들 때는 언제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들 확고하게 믿었다는 거거든요.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한 2번 맞히더라고요. 2번 고점을. 본인은 의식을 못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막 웃으면서 오늘도 나 비트코인 강의했어 막 이래가지고 어서 강의하냐 뭐 목욕탕 이런 데서 하는 거죠.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 그 다음 날 폭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성숙을 꽤 했기 때문에 작년 10만 달러 막 터치하고 그럴 때 제가 방송 나가서 가속 페달 밟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렸고요. 역시나 3-4달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번에는 10만 달러를 가볍게 터치하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통과하겠죠. 11만, 12만, 13만, 14만 가서 아마 15만 달러쯤 되면 한국 돈으로 2억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아내를 괴롭힐 겁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는 가격대가 15만 달러, 2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탈출하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1년 내내 제가 나는 이번 불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이제 4년 동안 주기적으로 오는 불장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4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불장이 왔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말이 안 되는 현상을 일찍 발견하고 여러분보다 운이 좋았을 뿐이고 그 현상이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지난번에 한 2-번의 불장 때 제가 당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좀 이제 많이 겸손해져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언제 팔 거냐라고 물어보면 1억 7천만 원을 팔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냐고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비트코인 세계에 이제 맥시라 그래가지고 강세를 외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1억 7천에 못 팔았습니다. 1억 6,500만 원 찍고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1억 6천에 걸었으면 지금 굉장히 잘난 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결국 저는 팔아야 돼요. 그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1억 2천에 많이 팔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다시 10만 달러 돌파하고 올라가는 게 확연하다면 2억 1천만 원에 팔 생각입니다. 2억에서 2억 1천만 원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11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해 왔지만 고점에 팔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최근 달러 약세에 힘입어 가지고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 파란 막대기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다르죠. 이더리움은 지금 순유입이 지속되지 않고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알트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더리움에서 나온 뉴스를 제가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먼저 개념부터 잡아보죠.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핵심이고 이더리움은 사용성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모든 알트코인들은 사용성을 주장하고 나오지 비트코인처럼 내가 디지털 금이 되려고 나온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지만 이더리움은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이 실험되는 생태계로서 족탈부급입니다. 저는 11년 동안 비트코인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가상자산에서는 제가 거의 화석 같은 존재거든요. 저를 거쳐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제 제자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저나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저하고 20년 갭 있어요. 20년 갭.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굉장히 젊은 피예요. 비트코인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게 이더리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죠.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뭘 하려고 하지만 잘 된다라고 보고가 별로 없어요. 이더리움은 어쨌건 가격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가장 활력 있는 오픈 소스 생태계입니다. 그게 이더리움의 힘이고요. 이더리움의 단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국가나 빅테크가 대체할 수 없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로저스나 홍 박사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아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없앨 수 없다. 이거 하나 갖고 11년을 내비게이션해 온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사후적으로 좀 확실합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없앨 수 없다면 오늘 이걸로 강의 끝내도 됩니다. 이 장표 보지 마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다면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도구가 됩니다.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어서 비트코인의 자금 세탁의 도구가 된다면 미국이 취할 액션은 비트코인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제도화한다면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좋은 디지털 금의 속성을 부자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슈퍼리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축적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제가 언제 폈냐면 11년 전에 폈습니다.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때 제 주장을 쳐다보는 분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저는 기억하죠. 뭐 저런 또라이가. 근데 돌이켜 보면 지금 제 얘기가 거의 90% 이상 적중되고 있습니다. 요새 저의 고민은 뭐냐면 뭐 고민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원래 고장난 시계에 하루에 2번 맞는 거 아시죠? 하루 2번 맞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맞추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그냥 고장난 시계였던 거 아닌가? 그냥 운이 좋았고 레파토리를 갖다 붙인 건데 그것들이 막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점쟁이처럼. 그래서 저 자신이 막 제가 대단한 직견이나 뭐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틀을 갖고 있다라고 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진짜로 요새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맞추고 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비트코인에서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공부해 보니까 트럼프 정부의 의도는 비트코인 아니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에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의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미국의 단기 국채 수요처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중국을 엿먹이려고. 이렇게 제가 작년 12월에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 레파토리를 따라오면 되게 자연스러운 논리적 비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만큼의 비트코인의 그 내생적인 구조를 알고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논리적 귀결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트윗 보지 마십시오. 트럼프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뭔가 이 세상을 설명하는 뭔가 마법의 지팡이처럼 세계관을 내가 득했나? 공자님이 얘기한 도를 알면 그날 죽어도 좋은 뭐 그런 레벨인가 뭐 좀 약간 착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냥 고장난치게 운 좋게 맞은 건데요. 이더리움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틀 전에 제가 이 장부를 안 바꿨는데 비탈릭이 이더리움 투자 잘 들으세요. 비탈릭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심플하게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저평가됐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어스 있습니다. 저 이더리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외국에 나가서 우리 아내한테 처음으로 명품을 사주려고 이더를 하나, 우리 아내가 명품샵에 들어가서 이더 하나짜리 사 해서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가. 근데 우리 아내가 들어간 사이에 300만 원 떨어졌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300만 원 낮춰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 치사하고 더럽다고 안 사더라고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더리움. 비탈릭이 이더리움 만든 젊은 친구인데요. 비탈릭이 이더리움 가격 올리겠답니다. 이게 비탈릭이 올린다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처럼 심플하게 가겠다. 그렇게 가기를 희망한다. 늦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은 사용성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더리움 플랫폼의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였죠. 왜냐하면 이더를 가스비를 쓰고 있는데 이더 가격이 오르니까 그림 하나 사는데 막 수십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릭이라는 이 젊은 친구는 화폐 금융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전산이잖아요. 천재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힘이 희소성이라는 생각을 좀 안 했던 거죠. 11년 전에 비탈릭이 이더리움 만들기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저도 연사였고 비탈릭도 연사였습니다. 비탈릭이 그때 하는 말을 저는 들었죠. 홍춘욱 박사님 말씀을 제가 듣듯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칩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싸구려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4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비싼 거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정말 젊은 친구답죠, 그죠? 이렇게 비싸면 못 쓰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더리움은 싼 코인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코인이다. 그래서 그 당시 실제로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영구 무한정 늘어나는 코인이었어요. 그런 게 가격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니까 중간에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면 사용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용성은 모르겠는데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탈릭의 이야기는 이렇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내가 치코인을 떠들었으니 난 얼마나 철이 없는가. 내가 11년 동안 이더리움을 실험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맞아요. 사용성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용성보다 희소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희소성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멋있게 비트코인처럼 심플하게 만들겠다. 메인넷은 심플하게 가고 비트코인처럼 여러 가지 사용성은 사이드 체인으로 해결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짐 노조스 경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모르는 겁니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한 말 정도는 이해해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메인넷은 단순하게 사이드 체인으로 해결하자. 고로 메인넷의 기본 통화인 이더를 비싸게 가져가겠다. 다시 디플레이션 화폐로 돌아서겠다라는 선언을 그저께 한 겁니다.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드디어 이거 최후의 만찬 같지 않으세요?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건지 하여튼 여기가 전부 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새 대통령이 뽑히고 청와대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 이제 앉혀갖고 이제 대통령하고 만찬하는 거 사진 찍어서 내보낸 겁니다. 이게 되게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아예 코인충으로 부르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코인충이라고 안 하고 크립토라고 부릅니다. 크립토라고. 어쨌건 미국에서도 이 크립토는 완전히 반사기 아니면 소설 쓰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까지 진출한 겁니다. 다 코인을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죠. 저쪽에 대머리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고요. 네. 되게 우리나라도 이런 풍경이 펼쳐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양당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비트코인을 공부하겠다고 저를 불러가지고 과외를 받으실 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1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선거를 의식해서 되게 전향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도 굉장히 그 개방적인 중국이 지금 그렇게 선회한다고 하는 것처럼 개방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우리 구조를 보자고요. 지금 이게 신시아 루미시라는 미국의 상원의원의 아이디어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지금 상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수위 시절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요.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미국이 100만 개를 2029년까지 모으는 거예요. 그럼 100만 개가 비트코인 가격의 비트코인 가격의 보수적인 성장률을 25%로 잡는 겁니다. 1년에. 미국 부채는 5%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 지구촌 시민들한테 임박한 위기는 기후 변화도 아니고 후지산 폭발도 아니에요. 미국 국채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하시는 미국 부채 문제가 이게 슬프게도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구촌에 임박한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나왔는데요. 미국의 채권은 이렇게 미국의 부채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5%씩.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25%로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이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미국 부채 20%를 담보합니다. 거기서 16년만 더 지나면은 1대1로 담보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현실적인 세계니까 그냥 고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은 빚을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거죠. 파란 선 보십시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50분의 1의 부채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면 우리는 100만 개 50분의 1 정도를 모으면 우리나라도 미국이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하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부채 문제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큰 물고기 따라가야 되겠죠. 러시아도 비트코인을 쓰겠다. 그리고 뭐 이 채굴과 관련한 건데요. 이제 부탄 얘기를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부탄 말씀드리고 한국의 전략 말씀드리고 제가 12시 10분에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하고 같이 M&A를 한다는 뉴스를 이제 가져온 거고요. 부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범죄자들한테 뺏었는데요. 40만 개 비트코인을 뺏었는데 20만 개 팔아먹었습니다. 중국은 확실하진 않은데 19만 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영국이 6만 1,000개를 갖고 있는 정확하게 아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인이 영국 가갖고 자금 세탁하다 걸려가지고 압수당한 게 6만 1,000개입니다. 따지면 중국 겁니다. 안 돌려주죠. 부탄이 13,000개를 갖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2,000개 팔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부탄 공무원들이 임금을 2배로 다 올려줬습니다. 부탄이 왕자님이 히말라야에서 오는 그 풍부한 수력 발전소가 부탄에 공장이 없으니까 다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왕국이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하면 되겠다 해서 비트코인 채굴해 가지고 13,000개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탄의 공무원들의 임금을 2배로 다 올려줬어요. 부탄 GDP의 40%. 자, 우리나라 부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경제 대국이죠. 우리나라 전기 억수로 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풍력해놓고 이거 잠급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배선망 탑니다. 잉여 전력. 우리나라 동해안에 예비 전력이 80%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1년 동안 여름 한철 이제 여름에 동해안으로 가잖아요. 그때 블랙아웃 안 만들기 위해서 평상시에 동해안이 갖고 있는 전력 잠재력에서 쓰고 있는 거는 20%밖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전부 비트코인 채굴하면 미국처럼 비트코인 강국됩니다. 그거를 5년 전부터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저하고 한국전력 사장님하고 만나게 해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만날 것 같아요.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도. 여기까지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